여러분, 김형석입니다. 제가 105해를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너무도 편안한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수많은 노인들이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바로 그 위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다름 아닌 텔레비전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방에 들어가 보면 거의 언제나 텔레비전이 켜져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워서, 정막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 작은 화면을 친구라 부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수많은 삶의 시작과 끝을 곁에서 지켜보며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친구는 당신에게 하루 종일 말을 걸지만 단 한 번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벗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혼잣말일 뿐입니다. 30살의 저는 바쁨이 두려웠습니다. 쉬고 싶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간절히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100살이 넘은 지금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쁨이 아니라 의미 없는 한가함입니다. 우리의 뇌는 아무런 자극 없이 가만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몸보다 먼저 늙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교수님, 나이가 들면 머리가 흐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늙어서 정신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쓰지 않아서 흐려지는 것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들인 작은 습관들이 오랜 세월 조용히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서서히 흐려져가는 것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은 분명 위로처럼 보입니다. 외로운 저녁을 채워주고 빈방의 정막을 덮어줍니다. 그러나 위로처럼 보이는 그 빛이 사실은 우리의 정신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도둑일 수 있습니다. 도둑은 결코 요란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안히 잠든 사이 가장 소중한 것을 소리 없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모른 채 하루를 또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약을 권하지 않겠습니다. 더 좋은 음식도 더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다만 노년에 절대로 들이지 말아야 할 6가지 텔레비전 습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화면 밖에서 무언가를 더 얻는 법이 아니라 당신 안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무언가를 짓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화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리모컨의 빨간 버튼을 누르는 작은 용기, 바로 그 한 번의 용기가 당신의 남은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아무런 의식도 없이 텔레비전을 켜두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심코 리모컨을 들고 밤에 잠들 때까지 화면을 꺼두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방이 조용한 것이 견디기 어려워 소리라도 채워두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심함이 우리의 정신을 가장 깊이 갉아먹습니다. 저는 사람의 뇌가 한 쟁기의 밭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밭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갈아주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어야 비로소 곡식이 자랍니다.
단 몇 달만 손을 놓아도 잡초가 무성하게 밭을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머릿속도 똑같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가만히 앉아 화면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할 때 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은 정신은 잡초가 자란 밭처럼 서서히 황폐해집니다. 뇌라는 것은 참으로 정직합니다. 자극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치 쓰지 않는 근육이 가늘어지듯 점점 둔해집니다. 화면은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정작 그것을 보는 사람의 머릿속은 멈추어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생각 한 줄 일으키지 않은 채 6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6시간 동안 우리는 쉰 것이 아니라 정신을 조금씩 잃어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부지런했던 분이었는데 일을 놓은 뒤로는 온종일 텔레비전만 벗삼아 지냈습니다. 처음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가 지나자 그분은 어제 본 것을 오늘 기억하지 못했고 말수가 줄었으며 눈빛에서 총기가 사라졌습니다. 병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긴 시간이 그를 천천히 비워낸 것입니다. 30살의 저는 한가로움을 휴식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105해를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정신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정신을 채우는 일입니다. 화면을 끄고 책장을 넘기는 일, 창밖의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는 일, 지난 일을 곰곰이 되새기는 일, 이런 것들이야말로 밭을 갈아주는 손길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텔레비전이 당신의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정신을 비우고 있습니까? 켜두는 것은 습관이지만 끄는 것은 의지입니다. 그리고 정신이라는 밭은 주인이 돌보는 만큼만 살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둔 채로 잠드는 습관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잠자리에 들면서도 화면을 끄지 않습니다. 어두운 방이 무섭고 고요함이 외로워서 불빛과 소리에 기대어 눈을 감습니다. 잠든 뒤에도 텔레비전은 밤새 혼자 떠들고 빛은 감은 눈꺼풀 위로 쉼없이 깜빡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깊은 잠의 시간을 도둑맞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뇌는 가장 부지런히 일합니다. 하루 동안 보고 듣고 느낀 수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소중한 기억은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둡니다. 깊은 잠은 정신이 스스로를 청소하고 정돈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의 빛과 소리가 그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면 뇌는 청소를 마치지 못한 채 아침을 맞습니다. 정리되지 못한 기억은 흐려지고 새겨지지 못한 하루는 사라집니다. 깊은 잠을 잃은 사람은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어제 일은 안개 속처럼 희미합니다. 이런 밤이 한 달, 1년, 10년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억력은 떨어지고 인지 기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잠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곧 자신의 정신을 가볍게 여기는 일입니다. 제게는 오랜 벗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텔레비전 앞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깨어 또다시 화면을 보며
다시 잠드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버릇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는 자식들의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고 어제 만난 사람을 오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끝내 그는 가장 가까운 이들의 얼굴마저 안개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도둑은 그렇게 밤마다 조금씩 그의 기억을 가져간 것입니다. 30살의 저는 밤을 아까워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며 무엇이든 더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105해를 살아보니 좋은 잠이야말로 가장 값진 보약임을 압니다. 어떤 영양제도 어떤 명약도 깊고 고요한 하룻밤의 잠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잠자리에 들기 전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방이 어둡고 고요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둠과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당신의 정신은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밤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돌려주십시오. 도둑에게 내어준 밤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노인에게 빈 밥상은 유난히 쓸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켜놓고 화면을 바라보며 숟가락을 듭니다. 적막한 식탁에 사람 목소리라도 채워두려는 마음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화면에 빼앗긴 채 드는 밥은 몸도 정신도 제대로 살찌우지 못합니다. 화면에 정신이 팔리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 알지 못합니다. 입은 음식을 넣고 있으나 머리는 드라마 속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부른지 고픈지조차 흐릿해집니다. 어떤 이는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많이 먹고 또 어떤 이는 몇술 뜨다 말고 수저를 놓아버립니다. 음식의 맛도 향도 따뜻함도 느끼지 못한 채 한 끼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게 흐려진 식사가 쌓이면 노년의 영양실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노년에 잘 먹는 일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몸이 받아들이는 영양으로 움직입니다. 잘 먹지 못한 몸은 뇌에 보낼 양분이 부족하고 양분이 부족한 뇌는 점점 그 기능을 잃어갑니다. 한 끼를 흐리게 때우는 작은 습관이 결국 정신을 굶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느라 잊어버린 밥상이 머릿속까지 비워버립니다. 저는 한평생 밥 한 끼를 정성껏 대하는 일이 곧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라 여겨왔습니다. 105해를 살아오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작은 일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도 함부로 흘려보낸다는 사실입니다. 밥상 앞에 앉았을 때만큼은 화면을 끄고 음식과 마주하십시오. 오늘 이 밥이 어떤 빛깔인지 어떤 향이 나는지 한술 한술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30살의 저는 끼니를 그저 배를 채우는 일로 여겼습니다. 빨리 먹고 일어나 다음 일을 하는 것이 부지런함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드는 한 끼는 몸과 정신을 함께 살리지만 흐트러진 마음으로 드는 한 끼는 그저 위장만 채울 뿐 영혼은 굶긴다는 것을, 그러니 식탁만큼은 화면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혼자 드는 밥이라 해도 그 밥상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천천히 고맙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 끼를 드십시오. 정성껏 대한 한 그릇의 밥이 100알의 영양제보다
당신의 몸과 머리를 더 든든히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뉴스와 드라마만을 되풀이해서 보는 습관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몸을 살찌우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에도 매일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눈과 귀로 받아들이는 것들입니다. 몸이 먹은 것으로 이루어지듯 정신은 보고 들은 것으로 빚어집니다. 그러니 무엇을 보느냐는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화면은 온통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끔찍한 사건, 다투는 사람들, 무너지는 세상의 소식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궁금해서 옵니다. 그러나 그 자극은 묘하게 사람을 붙들어 자꾸만 더 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을 뇌에 들이붓습니다. 마치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독한 음식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반복해서 보면 우리 마음에는 만성적인 긴장이 쌓입니다. 늘 무언가에 놀라고 분노하고 불안해하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긴장은 뇌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바로 그 해마를 서서히 위축시킵니다. 매일 보는 자극적인 화면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기억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30살의 저는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라면 무엇이든 자극,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105대를 살아보니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받아들일지 가려내는 힘에 있음을 압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마음에 들일지 스스로 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흐르는 물을 다 마실 수 없듯 쏟아지는 소식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화면을 가려보십시오. 분노를 부추기는 뉴스,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야기는 과감히 꺼버리십시오. 대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정신을 맑게 하는 것으로 뇌를 먹이십시오. 좋은 글 한 편, 아름다운 음악 한 곡, 잔잔한 다큐멘터리 하나가 자극적인 100가지 소식보다 당신의 정신을 더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뇌에 무엇을 먹이는가에 따라 당신의 정신은 그것을 닮아갑니다. 두려움을 먹이면 두려운 사람이 되고 평안을 먹이면 평안한 사람이 됩니다. 노년의 마음은 스스로 가려들인 것들로 빚어지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이제 5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이웃과의 대화를 끊고 오직 텔레비전으로만 하루를 채우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6가지 가운데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멀리하고 화면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장 위험한 고립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고독은 홀로 있어도 자신과 평안히 마주하는 힘이며 나이가 들수록 길러야 할 능력입니다. 그러나 고립은 다릅니다. 고립은 사람과의 끈이 모두 끊어진 자리에 생기는 상처입니다. 텔레비전은 이 둘을 교묘하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곁에 있는 듯 떠들어대니 외롭지 않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하루 종일 당신에게 말을 걸 뿐 단 한 번도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귐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혼잣말일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지혜라 부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가 그리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바짝 붙으면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래서 그들은 찔리지도 않고 얼지도 않을 알맞은 거리를 찾아냅니다. 사람 사이도 그러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지만 아예 끊어버리면 온기마저 잃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사람을 끊는 데 있지 않고 알맞은 거리에서 따뜻함을 주고받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마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끊긴 고립은 치매의 위험을 2배 이상으로 높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뇌는 쉴 새 없이 일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헤아리고 답할 말을 고르고 옛 기억을 떠올립니다. 대화 한 번이 곧 뇌를 깨우는 운동입니다. 그 운동을 멈추고 화면 앞에 홀로 앉으면 정신은 쓰이지 않아 빠르게 녹슬어 갑니다. 30살에 저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두려워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05해를 살아보니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람이요, 정신을 깨우는 것도 사람임을 압니다.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만 곁에 있는 이에게 먼저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그러니 오늘은 화면을 끄고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자식에게 전화 한 통, 이웃과 인사 한마디, 오랜 벗과의 짧은 안부, 그 한마디 한마디가 100가지 약보다 당신의 정신을 더 오래 살아있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화면이 재미있을수록 우리는 의자에 더 깊이 파묻힙니다.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오전이 어느새 저녁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의 대부분을 같은 자리에 붙박인 듯 보내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멈춰버린 몸은 멈춰버린 정신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정신은 결코 따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강물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움직일 때 피가 온몸을 힘차게 돌고 그 피가 머리끝까지 신선한 산소를 실어 나릅니다. 뇌는 바로 그 산소를 먹고 맑게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으면 혈액의 흐름이 둔해집니다. 피가 더디게 돌면 뇌로 가는 산소가 줄고 산소가 모자란 뇌는 빠르게 그 기능을 잃어갑니다. 다리가 걷기를 멈추면 머리도 생각하기를 멈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105해를 살아오며 가장 값싸면서도 가장 귀한 보약이 무엇인지 압니다. 비싼 약도 진귀한 음식도 아닙니다. 바로 하루 1시간의 걸음입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몸을 깨우고 피를 돌리고 머리를 맑게 합니다. 길을 걸으며 바람을 느끼고 나무를 바라보고 지난 일을 곰곰이 되새깁니다. 그 1시간의 산책이 몸과 정신을 함께 살립니다. 어떤 명약도 두 다리가 주는 이 선물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30살에 저는 가만히 앉아 쉬는 것이 몸을 아끼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몸은 아낄수록 약해지고
쓸수록 단단해진다는 것을, 움직이지 않는 편안함은 잠깐의 안락을 주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정신을 조금씩 가져갑니다. 진정으로 몸을 아끼는 길은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면 앞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싶거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거창할 것 없습니다. 방 안을 한 바퀴 돌아도 좋고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1시간이 어렵다면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어 있던 몸을 다시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정신도 그러합니다. 움직이는 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두 다리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의 뇌를 다시 깨우는 가장 정직한 운동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함께 6가지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심코 종일 켜두는 화면, 켜둔 채 잠드는 밤, 화면에 빼앗긴 밥상, 두려움을 들이붓는 자극적인 소식, 사람을 끊고 화면에 기대는 고립, 그리고 꼼짝 않고 앉아있는 긴 시간. 이 6가지는 따로 떨어진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바깥의 무언가로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화면은 결코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잠시 빈자리를 덮어줄 뿐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은 오직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리모컨의 빨간 버튼을 누르는 작은 용기입니다. 텔레비전을 끄는 그 한 번의 용기가 곧 당신의 뇌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끈 자리에 무엇을 드릴지는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책 한 권을 펼치는 일, 1시간을 걷는 일, 가족과 나누는 한마디의 대화, 이 작고 소박한 것들이 100가지 약보다 귀합니다. 약은 무너진 것을 더디게 막아줄 뿐이지만 이것들은 정신을 새로 이짓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제가 105해를 살아오며 가슴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늙음을 받아들이는 일과 자신을 포기하는 일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몸을 담담히 받아들이되 정신만은 끝까지 깨어있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받아들임이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끌어안고 그 안에서 더 깊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디 기억하십시오. 노년은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년은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강물은 하류로 갈수록 소리를 줄이고 대신 그 깊이를 더해갑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젊음의 요란함이 잦아든 자리에 비로소 고요하고 깊은 지혜가 들어섭니다. 바깥에 소란을 끌 줄 아는 사람만이 그제야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바랍니다. 부디 화면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며 자극이 아니라 평안을 드리며 멈춤이 아니라 걸음으로 하루를 채우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노년이 두려움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이러감이 아니라 깊어감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삶이란 요란한 축제가 아니라 고요한 이어짐입니다. 오늘 그 고요함 속에서 부디 평안하시길 빕니다. 지금까지 김영석이었습니다.